네, 안녕하십니까. CNB 대구방송 차향기 좋은 날 백현주. 차향기 좋은 날 유시원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낙엽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을 품고 두 분이 오셨어요. 아, 네, 게스트 두 분 오랜만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가을 여인들을 우리가 모시고 네, 네. 이렇게 오늘 찻자리를 했는데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금솔당 이나경입니다. 이나경 선생님. 네. 예. 저는 이야기로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경제까지 잘 창출하는 스토리텔링 작가 주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인석 네. 선생님. 작가님. 네. 우리 주인석 하니까 주인의 자리. 네.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찻자리도 마련해 주셨는데 이나경 선생님 금솔당 네, 하면은 뭐 어떤 의미로 금솔당 이나경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차를 하다 보니까 저 있는 데는 금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자를 붙이면서 이제 솔은 저의 고향입니다. 청송이라는 그걸로. 그래서 이제 붙여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차를 하면서 많이 이름을 좀 날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나경 선생님 그러면은 금솔당 이게 우리 차인들 사이에는 연결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오늘부로 네. 기억해 놓겠습니다. 금솔차. 그렇죠. 오늘은 무슨 차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 날이 지금은 그 차를 마시기에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무이암차로 청차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오늘 청차 네. 가을과 어울리는 네. 청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잔이 감사합니다. 보통 유리인데 예. 오늘 잔 같은 경우는 유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금솔 금. 예. 아. 그래서 금이 금잔으로. 아, 그래서 예. 진짜 금잔에 신기하네요. 네. 담겨 있는 청차는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빨리 마셔야겠는데. 그러네요. 우리 차 한잔 마셔보면서 네. 예, 그거 잘 할까요? 드십시오. 네. 차 맛이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원장님? 가을을 닮은 여인과도 같은 그런 아. 차 맛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가을을 닮았다는 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담은 것 같네요. 부드럽고 온화한 네. 네. 금솔당 이나경 선생님.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청차를 마시면서 주인석 작가님 가면은 우리 뭐 스토리텔링 작가님 이러는데 스토리텔링 작가님 가면은 어떤 건지 유연아 아세요? 그러게 스토리텔링 요즘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뭐다라고 물어보면은 또 하게 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이라고 하려면 먼저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에 알맞은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콘텐츠가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까지를 스토리텔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처음에 넘어올 때 그 게임이라든가 어떤 디지털의 그 상업적인 요소로 넘어온 문학하고 결합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예쁘게 우리 선생님께서 다식을 내놓으셨는데 이 다식을 갖고 만일에 스토리텔링을 한다. 그러면 이 다식
다식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다식을 만들 때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이 귤에 관해서 또 이런 생강에 관해서 관련된 얘기를 먼저 뿌리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다식은 우리말로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적으로 말할 때는 콘텐츠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줄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뿌리와 줄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이제 홍보를 해서 이게 판매가 되든 오늘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먹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은 촬영도 하잖아요. 이렇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홍보와 이익까지 합쳐서 통틀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에 알맞은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이 콘텐츠가 홍보가 되고 널리 알려져서 지역이면 지역의 이익, 찻집이면 찻집의 이익 이런 것이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예. 했는데 좀 어떻게 잘 알아들을 네. 수 있었는데 네. 예. 그러면 콘텐츠에 예. 이야기를 입혀서 예. 결국 이걸로 수익까지 예. 어떤 이익까지 창출되기까지가 스토리텔링이다. 그럼요. 예, 예. 제가 이해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네. 이야기만 있으면 네. 계속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 그냥 전해오는 민담이라든가 이야기 그냥 이런 것에 불과하고 항상 컨텐츠와 그 컨텐츠가 수익을 창출해낼 때 그때 스토리텔링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 결론까지 나야지. 예. 어. 그래서 홍보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방송을 통한 홍보도 있겠지만 입소문을 가장 좋은 홍보로 봐요.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집필 하시면서 스토리텔링 한 것 중에서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한 250군데에서 한 300군데 정도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네. 것도 하고 사람 이름 스토리텔링도 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덜라면은 제일 고생했던 거는 펜션 스토리텔링을 해준 게 펜션이요? 예, 펜션에 네. 이제 이게 좀 다 죽어가는 펜션을 이렇게 살린 거 그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네. 저기 울산에 가면 그 어촌 마을이 완전히 쓰러져가는 어촌 마을이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장어 마을로 이렇게 놓은 음. 그곳이 좀 성공 사례 중에 1호이고요. 아. 그다음에 저보고 이제 똥물을 팔아먹은 작가라고 했는데 그게 예. 제가 기억이 좀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나라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김선달. 있다면 제가 저보고 똥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우리 그 하수처리장 있죠. 네네. 거기는 우리가 쓰는 폐수 같은 것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정화가 되어서 강물로 보내는 곳인데 그곳을 제가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소리장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요청받아서 갔을 때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곳인데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큰 놀이기구 형태를 제가 기획해서 넣고 아이들이 직접 물이 되어서 막 움직이는 예,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 해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꼬마도 만들고 또 직접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컨텐츠를 타보고 네. 그리고 그게 교육의 장소가 되어서 견학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 게 아마 굉장히 인사를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관람하고 나면 그 옆에 무섬다리가 있는데 연결해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스토리텔링. 그러면은 선생님은 오늘 우리 차양기 좋은 날인데 예. 이 차양기 좋은 날을 가지고도 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가 그럼요. 있겠네요. 예. 그러면 아마 오. 방송에서 이 예. 차양기 좋은 날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많은 이거 시청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그래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그러면 게 예. 바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를 좀 드려야겠는데. 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예, 차를 한 잔 더 예. 드시고 이야기 네. 나눠볼까요? 예, 선생님께서 이게 청차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차는 이야기고 또 차는 사색이고 또 차는 저는 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가 마시다 보니까 저는 녹차랑 보이차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청차가 녹차와 보이차의 그 사이의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그 부드러운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맞고 저도 오늘 스토리를 하나 배워가네요. 저의 스토리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우리 집
우리 아저씨 하고 차를 마시는데 항상 저희 집에는 테이블에 차가 준비가 있습니다. 네. 매일 잡수를 하니까 안 잡수는 거예요. 아, 차를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오늘 여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뭔데요? 이래야겠네. 내가 차를 싫어하지만 이때까지 마셔보니까 이제는 내가 찾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 스토리 하나. 네. 네.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제가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차로 네, 네. 나가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애들이 너무 이제 아직은 스폰지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은 엄청 좋아하고 또 이 분위기를 좋아해요. 애들이. 아, 예. 아이들. 애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은 스토리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아, 차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정말 잘 났구나.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낙경 선생님은 처음 차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차를 하게 된 계기에는 저는 어린애를 그 애를 키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나가는데 가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 사야 된다. 아, 갑자기. 그 길로.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준석 작가님한테 네. 이낙경 선생님의 차의 스토리텔링 부탁드리고 우리 저희 차향기 프로그램. 좋은 날도 네. 예 스토리텔링을 바쁘시겠네요. 네. 왔다 집에 가시면. 뭐 네.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두 가지 숙제를 바로 드리면서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빨리 차를 더 드시면서 네. 예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텔링 중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서 또 활동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원래는 그 신춘문예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 신춘문예 데뷔한 얘기만 잠깐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속상하지 않고 가장 살이 많이 빠졌던 그 시기가 신춘문예 데뷔했을 때인데요. 사실 신춘문예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뭐 한 번 된다는 건데 제가 동년도에 세 곳에 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연락을 오니까 살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가 입맛도 없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순수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실 우리 작가들이 예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밥벌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 서야 되는 머리는 많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학원을 하면서 돈을 좀 잘 벌고 있었는데 그 돈보다 자꾸 이쪽으로 예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게 하고 이제 순수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처음에 청탁이 와서 원고료를 줬더니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짜리도 하루에 한 건이나 한 달에 10건이라도 되면 생활비가 되는데 뭐 한 달에 하나 두 개 겨우 들어오니까 그걸로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 얻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수 작가를 이렇게 밥벌이로 사용할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딜 가야 가장 의미 있겠는가 남들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노인하고 그 재소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노인은 보니까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교도소 같은 데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일단 찜했어요. 하고 근데 사실 그런데 강의하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책 한 권에 명함 하나 꽂고 경주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입구에 그 바리케이트 쳐놓은데 거기 이제 그 지키는 의경 있는 데 가서 제가 이렇게 작가인데 이 소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 10번 올 계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번 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의경이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더니 저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요? 이랬죠.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소장실에서 이제 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들어갔는데 소장님이 어떤 분하고 세 분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여기 앉았는데 한 30분 동안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를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앉아서 말씀 나누길래 저도 듣고 그냥 웃고 이래 있었어요. 보내시고 30분 뒤에 저보고 오라 해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돕는다기보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차원에 왔다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뭐 이렇게 뭐 휴대폰 이런 거 보더니 조금 있다가 일어서서 그 뒤에 책장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파일집 있잖아요. 그걸 탁 들고 오시더니 막 이래 넘겨요.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걸 저한테로 쏙 내밀면서 이 사람이 선생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 이랬다 봤는데 영광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이런 걸 그 스크랩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딱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스크랩 해놨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간포깍지길 만들 때 그 스토리텔링 할 때 슬로건이 있어요. 길은 걷는 사람의 것이고 인연은 만드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그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칼럼을 쓱 내니까 야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가 무기수, 사형수만 대상으로 한 8년간 강의를 했고요. 8년. 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밖에는 이렇게 글쓰기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글쓰기 강의를 할 때 그때 어떤 한 공무원이 저한테 공부를 배우고 오고 있었는데 그분이 선생님 교도소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지역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바꿔달라, 변화시켜달라. 그래서 시작한 게 된 게 순수 작가에서 스토리텔링 작가로 넘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네. 진짜 신기하네요. 듣기만 해도 하필 그 교도소에 갔는데 그 교도소 소장님인가요? 예. 소장님이 이제 작가님의 글을 스크랩할 정도로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박수를 보내. 네, 진짜 10번 찾아가셨어요. 특이한 네.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났지만 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인연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 길은 걷는 사람의 것이고 걷는 인연은? 사람의 것이고 인연은 사람의 만드는 사람의 것이다. 슬로건 잘 만드시는데 저희 것도 막 읽어달라고. 네.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이나경 선생님과 주인석 작가님이 이제 우리 같이 길을 언제 스타트했고 예, 지금부터 인연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이나경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제 계획은 많이 없습니다. 아주 소박한 계획인데 제가 또 집이 뭐 조그마한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거기서 항상 차 마시면서 이 잡초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계획이 좀 늘어졌을 뿐입니다. 곧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차를 마시면서 저는 차를 들고 밭으로 갑니다. 차 한 잔 들고 쭉 돌면서 저 혼자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뭐 이렇게 큰 꿈은 없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작가님도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작가님은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대구잖아요. 대구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을 살리는데 조금 주안점을 두셨으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퍼지긴 많이 퍼졌지만 제대로 막 이렇게 잘 계획에 맞춰서 기획해서 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아직 그 내용도 확실히 잘 아시는 분이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저한테 이제 묻는다면 이 스토리텔링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저 계획인데 사실은 제가 대구에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강의 다니고 그 하러 다니다가 정착한 거는 대구에 2년밖에 안 돼서 그 대구의 사정은 크게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대구에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잠자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잠자고 있는 얘기를 깨워서 좀 더 재미있고 관광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이 이런 강의가 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은 앞으로 계획이라기보다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예. 정말 하실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입혀서 예. 조금 화려하게 예. 이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게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대구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아, 그럼요. 그죠?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해 예. 주시면 얼마든지 네. 가능성이 다 함께 보이죠. 노력해야 할 저는 부분. 오늘 참 후회스럽네요. 네. 저는 차를 하면서 네.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 말을 많이 안 하면은 미덕이 그거다. 들어주는 걸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 오늘로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태까지 말씀 예. 되게 잘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 더 잘하면 어떡하죠?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예.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른 두 분 선생님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하는 걸 느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분야는 정말 다르지만 네. 그 이야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어찌 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차에서 한 분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방을 부흥시키고 네.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마을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에 오늘 좀 소중함을 알아가고 차향기도 너무 좋고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